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이제 자료 해석 심화 강의 시작인데 오늘 개강으로 이제 10회 동안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 강의,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심화 강의에서는 역대 5개년도 기출을 좀 같이 분석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이미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게 다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기출 문제를 그냥 풀고 뭐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출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회 동안 총 5개년도 기출을 할 건데 일단 최근 5개년 기출을 하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2017부터 2021년 기출 외에 2016년 이전 기출도 제가 문제 풀면서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회차 진행할 때마다 한 개 연도를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서 진행하는 거는 좀 시간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뭐 숙제라든가 어떻게 해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2017년도 기출문제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중 역대급으로 쉬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17년도 1번부터 20번 문제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제가 이따 수업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지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 오시는 게 좋아요. 풀어 오시는 게 좋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2차 과목과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셋에 아직 뭐 9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드리긴 좀 부담스러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9시 30분에 수업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0문제씩 풀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하시겠어요? 문제 푸는 것을?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피셋을 풀고 나서 수업이라든가 리뷰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시간 텀은 사실 가장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뭐 적어도 8시 30분부터 오시면 수업 전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어차피 20문제면 시간 들여서 40분이면 풀죠. 네. 그래서 8시 30분 정도까지 오셔가지고 미리 20문제를 풀고 9시 반에 수업 시작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자체는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 오시라고 내일부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2017년도 문제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난이도를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문제만 틀리고 쉬운 문제는 다 맞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이도 낮은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17년도 제가 이제 교재 드린 거는 이제 사실 보시면 문제랑 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공란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우측에 문제에 대한 접근, 체크사항, 함정이나 실수, 기타 정리할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당 유형을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가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1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이런 1번과 같은 유형이 내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크사항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설, 구체적인 풀이법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함정이나 실수, 기타 이제 정렬점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틀렸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의 포인트를 놓쳐서 실수한 점이 드러날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아, 내가 틀리긴 했는데 또는 내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 그러한 실수를 겪었는지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해야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정, 실수, 기타 정리할점은 여러분들이 10회 수업 다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 내가 앞으로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아니 나머지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없느냐? 네, 일단은 제가 해설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해설을 드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알아서 공부하라 라고 하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50도 못 얻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주입하는 것은 필수의 공부에 있어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궁금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한테 언제든지 24시간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빈칸을 좀 채워넣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곧바로 1번 문제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교재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유형이죠? 이제 A부터 D까지 주어지고 아래쪽에 조건이나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는 일종의 매칭형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칭형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매칭형 유형이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뭐 고민하거나 떠올리지 않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매칭형 유형 중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1번과 같은 유형이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왜 이게 가장 쉬운 것이냐? 조건 중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런 훈련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론 이 문제 풀어봤겠지만 이렇게 새 문제에다가 다시 풀면 좀 느낌이 다를 텐데 어떤 조건부터 봐야 될까요? 조건이 지금 4가지가 주어져 있죠. 동부청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서부청보다 많고 남부청보다 적다. 첫 번째 조건부터 마지막 4번째 조건까지.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문제 볼 때 어떤 조건부터 봐야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매칭형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론 이 문제를 이제 저도 강의 계획서에 적어드렸지만 저도 27년도 문제 실제 시험장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거 30초 만에 풀었어요.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건 중에서 저는 무조건 제 1순위로 보는 조건은 일단 키워드를 봐요. 어떤 키워드냐? 이 가장. 가장이라는 건 뭐죠? 굳이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칭형 문제는 왜 이 문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느냐?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매칭형 문제에서 키워드로서 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를 제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단 한 가지 상황에 대한 그렇죠?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고용률은 서부청이 가장 낮다라고 했으면 A부터 D 중 그렇죠? 서부청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접근을 하겠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들이 매칭형 문제는 일단 키워드로서 가장,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선택지에
구성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서부청이 가장 낮으니까 A부터 D 중에 서부청을 찾아야겠다가 아니고 선택지의 구성 패턴을 보니까 일단 서부청은 A 아니면 B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랑 B 둘 중 장애인 고용률이 누가 더 낮은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A와 B 중 서부청이 더 작기 때문에 서부청은 일단 A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지우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매칭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문제 푼다라고 해도 1분 내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이 도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뭐예요? 가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걔부터 봐라. 두 번째, 항상 선지 구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문제가 난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들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40번, 20번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학생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 중 하나이다 라는 점을 일단 강조드리도록 할게요.